내가 그날 며느리 생일을 축하하러 간 건 단순한 기쁨의 자리였다. 새벽부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꽃다발까지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을 뿐이다. 문을 열어준 아들은 잠시 반갑게 웃었으나 눈빛은 어딘가 낯설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형식적이었다. 내가 평범하게 요즘 불편한 데 없니? 하고 묻자 대답 대신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서재에서 속삭임이 들렸고 곧 나온 아들은 얼굴이 뒤틀린 채 내 뺨을 후려쳤다. 엄마, 제발 남의 가정 망치지 마세요. 평생 고생해 키운 외아들에게서 맞은 그 한 방은 육신보다 영혼을 후려쳤다. 남편 없이 새벽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아 대학까지 보낸 세월, 손이 얼어붙던 겨울. 새벽의 기억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는 아들을 쫓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상처는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며칠 후에도 사과는 없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멀찍한 목소리만 돌아왔다. 가희가 많이 힘들어해요. 이해해 주세요. 뺨을 맞은 건 나인데 이해를 요구당하는 아이러니. 추석이 다가왔지만 아들은 처가댁만 간다고 했고 내가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을 땐 경비실에서 돌려보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칼날 같았다. 요즘 젊은 부부는 간섭 싫어한다는데 시어머니가 집착하시나 봐. 나는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는 듯 했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불길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며느리 가희였다. 오빠 완전 넘어왔어. 울며 불며 하니까 시어머니 뺨까지 때리더라. 재산 정리는 거의 끝났고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으니 조용해. 그 순간 손이 떨리며 숨이 막혔다. 급히 녹음을 시작했고 그녀의 본색이 그대로 담겼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결혼, 아들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예금까지 이미 그녀 손에 넘어갔다는 고백. 나는 즉시 친구 영자에게 털어놓았고 그녀의 아들이 법무사라 확인을 부탁했다. 며칠 뒤 돌아온 결과는 충격이었다. 아파트, 자동차, 보험, 예금까지 모두 며느리 명의로 변경된 사실. 불법의 그림자가 짙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더 두려웠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회사에 문의하니 아들은 건강 문제로 휴직 중이라 했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며느리는 차단 상태였다. 마침내 경찰에서 실종 신고 소식을 전해왔다. 배우자가, 즉 며느리가 신고를 넣었다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찰 앞에서 가희는 울며 시어머니가 간섭이 심해 남편이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나는 부정했으나 경찰은 법적 보호자인 며느리의 말을 우선시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스스로 발로 뛰기 시작했다. 아들 직장 동료는 항상 집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었다고 증언했고 헬스장, 카페, 주변 지인 모두가 점점 야위고 기력이 없었다고 했다. 모든 길은 가희의 소나귀를 가리켰다. 영자 아들의 도움으로 사설 조사관을 만났고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아들 카드는 한 달 내내 특정 정신과 병원에서만 사용되고 있었으며 결제는 며느리 카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폐쇄병동 입원비였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하철에서 들은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았다는 말이 현실이었다. 더 놀라운 건 조사관이 밝힌 가희의 전 남편 이야기였다. 똑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당했다는 사실.
그는 보호자 권한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하면 의사들도 속는다고 했다. 전 남편의 증언, 조사 결과, 그리고 내 손에 쥔 녹음 파일까지. 이제 분명해졌다. 며느리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노린 범죄자였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오직 하나를 다짐했다. 아들을 되찾아야 한다. 세상 모두가 며느리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준아, 엄마가 널 찾아낼 거야. 어떤 거짓도 진실을 끝내 이기지 못한다.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곧 법정으로 이어졌다. 나는 녹음 파일과 재산 이동 서류, 전 남편의 증언까지 모아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재산 탈취, 허위 진단, 강제 입원 모두 사기라고 단언했지만 상대가 치밀해 쉽지 않다고 했다. 우선 아들을 병원에서 빼내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1차 재판은 쓰라린 패소였다. 가인은 법정에서 눈물 연기를 하며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 청구를 기각했다. 나를 향해 늙은 것들이 젊은 나를 괴롭힌다는 가희의 속삭임은 칼처럼 날아왔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희망은 의외의 곳에서 왔다. 가희의 전 남편이 과거 녹음을 찾아내 주었고 대학 동기까지 나서 그녀가 결혼은 사업이다. 돈 많은 남자만 노린다고 말하고 연기 연습까지 했던 증언을 내주었다. 병원 의료진 또한 환자는 멀쩡하다. 아내가 돈을 주며 진단서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정적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다. 변호사는 이제는 이길 수 있다며 항소를 준비했다. 2차 재판은 완전히 달랐다. 법정에서 가희의 전 남편 녹음이 흘러나왔다. 남자 눈물 몇 방울이면 다 넘어와. 재산은 내 이름으로 돌렸지. 방청석이 술렁였다. 이어 의료진의 증언이 이어졌다. 환자는 정상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돈을 주며 더 심각하게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다. 대학 동기까지 증언대에 서자 가희는 결국 자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다 늙은 것들이 합심해서 젊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 그 순간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판사는 계획적이고 악의적 범행이라 판시하며 재산 환수와 접근 금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판결 직후 언론은 며느리의 계획적 재산 탈취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가인은 법정에서 수갑을 찾고 추가 사기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됐다. 피해자는 나와 전 남편 외에도 3명 더 있었고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었다. 세상은 뒤늦게 나의 억울함을 알았고 이웃들 또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처음부터 말순 씨가 옳았네요. 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을 데려왔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들은 수척했지만 나를 알아보고 울먹였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왜 엄마 말을 안 믿었을까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내 잘못이 아니다. 세뇌당한 것뿐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재산은 모두 아들 명의로 돌아왔다. 아들은 직장에 복직했고 동료들은 축하와 함께 미안함을 전했다. 가히 말만 믿고 오해했어요. 세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긴 싸움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의 한옥으로 이사했다. 마당에 채소를 심으며 새 삶을 준비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지켜줬잖아요. 가슴이 벅차올랐다. 텔레비전 속 뉴스는 가희의 징역형과 추가 배상 판결을 전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고. 하지만 남은 교훈은 단순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지켜내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 내 아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뒤늦게 찾아온 평화를 확인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값진 승리였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